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닥터스 글로벌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치과기공사 최범진입니다. 오늘 바텍 MCS 멀티레이어 지르코니아 블럭의 이해에 관련된 부분, 특히 바텍 펄피지르 멀티레이어 블럭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함께 어떠한 특징이 있고 또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바텍 펄핏 지르코니아 멀티레이어 블럭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TSML 블럭과 STML 블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각각의 특징이 있고 또 사용 범위 또한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TSML 블럭과 STML 블럭은 전치부, 구치부에 쓰느냐, 아니면은 구치부 위주로 쓰느냐, 아니면은 전치부, 구치부에 함께 모두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조금은 달라지는데요. 먼저 STML 블럭 같은 경우에는 기본 4Y 지르코니아를 베이스로 생성된 재료이고, 또 하나는 굴곡 강도가 약 1100메가파스칼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르코니아 블럭, 특히 요즘 풀 지르코니아로 케이스를 많이 하는 추세에서는 투광도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광도 같은 경우에는 STML 블럭 같은 경우에는 46% 정도, 그리고 TSML 블럭 같은 경우에는 전치와 구치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46에서 50% 정도의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TSML 블럭 같은 경우에는 전치부에만 사용하느냐 또는 전치와 구치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많은 임상 유저들이 케이스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강도 면에서는 4Y 지르코니아가 훨씬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투강도 면에서는 5Y 지르코니아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굴곡 강도가 800메가파스칼에서 1100메가파스칼로 조금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고, 또 800메가파스칼 쪽은 인사이저이나 오클루절의 투광도를 높여서 보다 심미적이고 구강 내에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쉐이드 매칭을 유도하는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00메가파스칼의 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STML 블럭과 TSML 블럭 같은 경우에는 싱글짜리 케이스는 물론, 그 다음에 구강 내에서 롱스팬 브릿지 또는 전치부에서도 STML 블럭을 활용해서 스팬이 길거나 아니면 조인트가 더 길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일정 이상의 강도를 요하는 케이스에서는 STML 블럭과 또 TSML 블럭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펄핏 지르코니아 멀티레이어 블럭을 사용하는 게 유리한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TML 블럭, 그 다음에 TSML 블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치부와 구치부 모두에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스러운 쉐이드 매칭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서비컬부터 인사이저까지 또는 서비컬부터 오클루절까지 전치부와 구치부에서 모두 기본적인 베이스 쉐이드를 바탕으로 또 에나멜층까지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잡혀 있다는 것은 앞으로 지르코니아 블럭을 가지고 풀 지르코니아 보철물 케이스를 만들던, 아니면은 그 위에다가 별도의 레이어링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보철물을 만들던지, 아니면은 단순히 스테이닝 테크닉만을 이용해서 보철물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베이스부터 자연스럽게 잡힌 그라데이션은 매우 큰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스팅, 즉 캠 프로그램에서 보철물의 디자인된 상태를 블럭 안에다가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특히 상하 배치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약간의 틸팅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배치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러운 쉐이드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보철물을 만드는데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블럭 자체가 갖고 있는
즉 그라데이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퍼피지르 멀티레이어 블럭 같은 경우에는 크게 5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개의 레이어는 바디 쪽부터 인사이저까지 또는 바디 쪽부터 오클루절까지 해서 각각의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트랜지션 존이라고 해서 이행부가 있습니다. 이 이행부는 색상이 다른, 쉐이드가 다른, 크로마가 다른 5개의 층과 층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고, 또한 이걸 보철물로 만들었을 때 레이어가 티가 나지 않고 층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5개의 레이어와 4개의 트랜지션, 즉 이행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철물로 바로 가공을 해서 진행을 할 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게 퍼피지르 멀티레이어 블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퍼피지르 TSML 블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굴곡 강도, 굽힘 강도라고 하는데 굴곡 강도가 800에서 1100메가파스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디 쪽, 즉 서비컬 쪽에서 기본적으로 요하는 보철물이 요하는 강도가 충분하다는 뜻이고, 또 인사이절, 전치부에 적용할 때는 인사이절에 해당되고 구치부에 적용할 때는 오클루절에 해당되겠죠. 이 인사이절과 오클루절에 해당되는 트랜스가 높은 영역, 즉 50% 정도의 투광도를 보여주는 이 영역에서는 800메가파스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에나멜층의 표현이 자연스럽고 또 비투과율이 바디 쪽보다는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구강 안에서 자연치와 유사한 관계를 통해서, 유사한 매칭을 통해서 좀 더 심미적인 보철물을 만들어내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STML 블럭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역시 5개의 레이어와 4개의 트랜지션으로 구성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굴곡 강도는 1100메가파스칼 단일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서비컬부터 오클루절, 주로 구치부에 사용할 때는 그렇고요. 전치부에 사용할 때는 서비컬부터 인사이절이 되겠죠. 이렇게 서비컬부터 바디부터 인사이절이나 오클루절까지 사용하는 데 있어서 1100메가파스칼의 동일 강도로 되어 있으며 투광도 또한 46%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STML 블럭을 가지고 구치에만 써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바는 없습니다. 전치부에서도 롱스팬 케이스나 아니면은 조인트가 두껍거나 아니면 치관이 길거나 또 일정 이상의 교합압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STML 블럭을 이용해서 또 전치부도 심미적으로 표현하는데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TSML 블럭과 STML 블럭이 모두 전치와 구치부에 잘 사용될 수가 있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트랜스가 요하는, 즉 투광도가 좋은 케이스에서는 TSML 블럭이 조금 더 유리하고 또 강도가 받쳐주면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인사이절의 이런 효과까지 같이 갖고 싶다라고 하면 STML 블럭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퍼피지르 멀티레이어 블럭을 사용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다면은 바로 컬러링을 거의 하지 않거나 아니면 최소의 컬러링만으로 트랜스 존이 매우 잘 표현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놀리틱 또는 프리쉐이드 블럭이라고 불리는 이런 통쉐이드 블럭을 사용할 때는 바디 쪽부터 인사이절이나 바디 쪽부터 오클루절까지 우리가 그라데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바디 컬러링이 2번, 3번, 또 심할 경우에는 4번 이상의 중첩을 통해서 그런 컬러링 적용 시간도 꽤 많은 이런 작업 과정 중에 포션을 차지하게 되는데, 멀티레이어 블럭을 사용하면서 가장 큰 장점이라면 바로 이 바디 컬러링에 소요되는 시간을 현격히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인사이절 쪽에 약간의 캐릭터를 위한 또는 조금 더 트랜스한 표현을 위한 살짝의 컬러링만 적용하면
조금 더 임상에서 좋은, 더 심미적인 보철물을 만들어내는데 시간을 줄이면서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블럭 자체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펄피지르 멀티레이어 블럭은 타임 세이빙, 즉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을 올리는 또 좋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장점이라면 바로 우리가 신터링 또는 가공에 있어서 안정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펄피지르 멀티레이어 지르코니아 블럭 같은 경우에는 CIP 공법이라고 해서 블럭을 생산하는데 균일한 압력을 모든 방향에서 받는 공법으로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요즘 임플란트 케이스가 많아지고 그 임플란트 케이스 위에 올라가는 보철도 롱스팬부터 뭐 3피스 아니면 1피스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가공에서의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고 두 번째 신터링 과정 후에 휘거나 뒤틀리는 현상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블럭 자체의 생산부터 또 가공 그리고 또 신터링이라는 이런 상변이 과정까지를 거쳐가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작업을 2번 또 3번 아니면은 모델에서 또는 구강 안에서 이런 피팅을 볼 때도 휨이나 뒤틀림 같은 현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의 순서와 또 일의 처리가 매우 효율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게 펄피지르 멀티레이어 블럭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연스러운 색상 표현과 좀 더 심미적인 에스테틱한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부분인데요. 우선 기본적인 베이스 컬러링이 없이 인사이저 쪽에 트랜스를 위한 컬러링, 아주 소량의 컬러링을 통해서 인사이저 쪽이 표현됐다면 우리가 치아가 가지고 있는 또는 치아마다 가지고 있는 이런 캐릭터나 이펙트 표현을 위해서는 세라믹 전용 유니버셜 타입의 스테인을 이용해서 피니싱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피니싱 작업 자체는 광택을 내는 과정도 있지만 우리가 멀티레이어 블럭에서 바디부터 인사이절 또는 바디부터 오클루절 또는 인사이절이나 오클루절에서 치아가 갖는 캐릭터들, 예를 들면 화이트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화이트 스팟 아니면은 일종의 스테인이 침착된 이런 부분까지도 매우 자연스럽게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게 펄피지르 멀티레이어 블럭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바텍의 펄피지르 지르코니아 멀티레이어 블럭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우선 심미적인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구강 내에서 매칭이 잘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과 또 불필요한 컬러링 또 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바디 컬러링 쪽을 안 하기 때문에 또 컬러링을 거의 안 하거나 아니면 인사이절이나 오클루절에 정말 최소의 컬러링만으로 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그를 바탕으로 업무의 효율성마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고 또 철저한 유저 중심의 생산을 하고 있다. 즉 유저가 사용하는데 밀링 과정과 또 상변이 과정인 신터링 과정에서 변형이나 또 파절 또는 취핑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2번, 3번 중복되는 시간을 또 중복되는 작업을 안 해서 유저 입장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피니싱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유니버셜 타입의 세라믹 스테인을 사용하면 또 세라믹 글레이즈를 함께 사용하면 피니싱 과정에서 조금 더 심미적인 그리고 구강 내 매칭이 잘 되는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게 펄피지르 멀티레이어 블럭의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5가지 정도의 장점을 크게 말씀을 드렸고 펄피지르 지르코니아 블럭을 사용함으로써 업무에서 효율성 또 그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유저의 만족 또 만족도가 높은 보철물을 만들어냄으로써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좋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 3가지로 연계된 부분에 있어서의 작용은 우리가 펄피지르 멀티레이어 블럭을 사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펄피지르 멀티레이어 블럭에 관련된 기본적인 장점 또 특징에 관련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